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맨날 양가죽으로 만드는 그 이유가 담긴 영상이에요. 가죽 공예를 한다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소가죽으로 하는 줄 알아요. 실제로 가죽 공예 하는 분들의 98%? 뭐 거의 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 비율로 소가죽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는 죽어라 양가죽으로만 만드는지 그 이유와 장점 그리고 단점까지 싹 다 알려줄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양가죽은 가볍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사용하는 얇은 양가죽이 가벼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가볍냐? 소가죽 가방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입니다. 물론 제 나이 아는 사람도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에요. 그래야 왠지 신비스러운 느낌으로 나이가 들면 가죽 가방이 무겁게 느껴져요. 들고 다닐 것도 많은데 거기다 가방 자체 무게까지 한몫해서 정말 벽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몰라요. 저도 더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들고 슝슝 날아다녔어요. 저도 그런 시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더 가벼운 가방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가죽으로 정착했고 저는 100% 아니 1000% 만족하면서 만들고 들고 다닙니다. 명품 브랜드도 갈수록 양가죽 가방이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도 양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 보세요.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소가죽으로 만들 때 PR은 운명입니다. 소가죽 전체를 PR하던지 일부만 PR하던지 소가죽으로 만들 때는 PR을 피할 수가 없어요. 라임 기가 막힌다. 저 피하기 있어요. 공방하는데 피하기가 없겠어요? 그러면 피하기 무서워서 그런다고요? 네. 그건 맞아요. 저는 피하기 무서워서 못 써요. 그래도 밥 많이 먹고 용기 내면 쓸 수 있는데 제가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양가죽으로 만들면 PR 전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양가죽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PR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전혀 없어요. 제가 가죽 공예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 살면 신설동 가서 소가죽 사고 그 자리에서 PR하고 무겁지만 택시 타고 집에 가져갈만 해요.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떡해요? 서울 와서 사서 기차 타고 가져가요? 내 얘기는 PR은 스트레스인데 양가죽으로 만들면 그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양가죽이 좋다. 그 얘기예요. 소가죽은 큽니다. 한 장이 40평에서 50평. 물론 반장도 팔긴 하는데 그 또한 크기가 크죠. 소가죽 한 장을 다 쓰려면 지갑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소품도 이거저거 만들고 또 저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또 가방 만들고 한 장 모두 다 소비하려면 열심히 그 가죽만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해요. 매번 다른 색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계속 같은 색, 같은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다 만들려고 하면 아마 지금까지 가죽 공예 못했을 거예요. 제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양가죽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가죽은 크기가 대체로 작아요. 소랑 양이랑 덩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가죽이 작죠. 작은 램스킨은 뭐 4, 5평짜리도 있고 아무리 커도 11평, 12평? 보통은 8, 9평이 가장 흔해요. 제가 한 가지 가죽으로 뽕 빼고 쓰지 못하는 그 변덕이 양가죽만 고집해서 쓰는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예요. 물론 모든 가죽이 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소가죽은 좀 뻣뻣하고 대체로 양가죽은 탄력적이고 보들보들합니다. 양가죽은 그 부드러운 촉감이 아주 예술이에요.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양가죽으로 만들 때 손에 착착 붙는 그 맛 때문에 만들 때도 기분 좋고 사용하면서도 내내 행복합니다. 그래서 양가죽을 좋아해요. 이 또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가죽으로 가방이랑 신발을 만들고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요. 물론 요새 명품 브랜드에서 양가죽 가방이 많아졌는데 암튼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방 만들 때는 소가죽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게 구분된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소가죽보다 양가죽이 조금 더 화려하고 가죽의 원단 디자인도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만든 걸 보면 알겠지만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합니다. 제가 옷 욕심이 전혀 없어서 그런지 진짜 없어요. 옷은 늘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가방은 세상 화려한 거 들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어쨌든 그건 뭐 내 취향이고 소가죽은 대부분 색이 점잖은 색이 많고 양가죽은 찾아보면 발랄하고 개성 강하고 독특하게 만들 만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가죽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제가 양가죽을 좋아하는 이유를 짧게 얘기했어요. 이거 짧은 거예요. 이것보다 이유가 더 많은데 그냥 생각나는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양가죽으로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를 검토해 볼게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구나 하고 실감했던 적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론 소가죽보다 양가죽이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 제가 쓰는 거는 얇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죽 공예를 할 때 보면 알겠지만 보강에 엄청 신경 써요. 제가 성격이 여러분은 믿지 않겠지만 완벽주의자? 뭐 대충 잘라도 상관없어요. 조금 크게 대충 이번에도 뭐 대충 아니구나. 그러면 걱정을 미리 사서 하는 사람? 네, 그걸로 합시다. 저는 혹시라도 제가 만든 가방이 약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엄청 보강에 신경 써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직 문제가 되거나 불안했던 적은 없어요. 양가죽이 약할까봐 걱정하지 말고 제가 알려주는 대로 저를 따라서 만드세요. 제가 여기 제 채널에서 모든 걸 싹 다 알려드려요. 비법이라고 숨기고 노하우 뒤에다가 꽁쳐두고 이거 안 가르치고 저거 안 가르치고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싹 다 천만에요. 저는 그 얇은 가죽으로 캘리백, 버킨백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 다 만들 수 있어요. 양가죽으로 단단하게 딱 틀이 잡힌 가방도 만들 수 있고 폭삭 무너져서 흐드러지는 가방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가죽이라서 못 만들어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과장되긴 했는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가죽 한 장 샀다고 100% 알뜰하게 모두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 어떤 가죽을 사도 다 똑같아요. 팔, 다리 부분 같은 이런 곳은 구겨지기도 하고 염색이 불량하기도 하고 등등. 양가죽은 소가죽에 비해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상태 좋은 부분은 겉가죽 만들 때 쓰고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안감이나 주머니 만들 때 쓰면 양가죽 한 장을 아주 알뜰하게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가죽이 로스분이 많다는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가죽도 마찬가지지만 가죽은 쪼가리도 모두 다 쓸모가 있어요. 쪼가리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멋진 가방이 탄생돼요. 그러니까 쓸 게 있네 없네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알뜰하게 잘 쓰세요. 네, 그건 맞아요. 소가죽에 비해서 비싸요. 대신 가볍고 보드랍잖아요.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게 양가죽이에요. 제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가방을 대량 생산하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한두 개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갖거나 선물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걸 만드는데 당연히 좋은 가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딱 하나 내 작품 만드는데 굳이 싸고 후진 가죽 찾아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귀한 내 거 나에게 주는 선물을 만드는데 값어치 있게 만들자고요. 그렇다고 제가 오로지 양가죽이 최고라고 양가죽만 고집하는 거는 아닙니다. 소가죽, 디어가죽, 말가죽, 고트가죽 뭐 골고루 다 만들어요. 단지 양가죽을 특별히 더 좋아해서 주로 양가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외
양가죽을 사용할 때 주의점 1. 두꺼운 양가죽은 그 두께를 사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두꺼운 양가죽을 사서 소가죽처럼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두께로 PR하면서 쓸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말리고 싶어요. 일반인이 두꺼운 양가죽을 그렇게 사용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 이유는 양가죽을 넓은 면적으로 PR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가죽 특징이 부드럽고 탄력적이라서 PR하면서 가죽이 늘어나 변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2장 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방을 만들 생각으로 양가죽을 구입한다면 2장을 사세요. 일반적으로 2장이 있어야 큰 가방 1개 만들고 남아서 작은 소품을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펴서 보관하세요. 둘둘 말아서 보관해도 됩니다. 저도 둘둘 말아서 보관해요. 하지만 펴서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처럼 둘둘 말아서 보관하면 구겨짐이 생겨요. 물론 어느 정도 구겨진 건 전혀 문제 안 되지만 완벽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펴서 보관하세요. 하지만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저도 둘둘 말아서 보관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가죽에 대해서 크게 훑어봤어요. 물론 오늘 내용이 전부는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만든 영상이라 모자라는 게 많을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양가죽을 포함해서 가죽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땡땡땡 알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런 궁금한 점을 모두 모아서 가죽 원단에 대해서 완전히 도 같은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분의 동의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냥 저만의 계획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 그분한테 까이면 저도 그 영상 못 만들어요. 그 영상은 늘 만들고 싶었는데 주제 자체가 너무 지루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원한다면 제가 계속 까여도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 놓아서 양가죽이 좋다고 외쳐도 대부분 소가죽으로 만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양가죽으로 만들어 보세요. 쉽지 않다는 건 알지만 고정관념을 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양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방 하나 만들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보자고요.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폭넓게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게 보일 거예요. 와우, 명언이다. 이거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내가 말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 천재인가? 아, 네, 알았어요. 천재 아니에요. 오늘은 좀 지루할 수 있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이 좀 더 멋진 가족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기를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서 갖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폭넓게 생각하면 그만큼 많은 게 보인다. 아, 이거는 진짜 명언인데? 채널 이름을 이걸로 바꿔야 되나?